일본 대학 합격하는 지망이요서 꿀팁을 알아볼 시간입니다. 스텝 1. 지망이요서 쓰기 전 소재 찾기입니다. 일단 뻔한 스토리는 안 돼요. 저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습니다 라든지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지망이요서에서는 안 됩니다. 여러분,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자기가 어떠한 일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최대한 구체화시키는 게 지망이요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그래도 소재를 찾기 어렵다고요? 그러면 연대기를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, 백지에다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혹은 대학교 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쭉 적어보면 어떠한 흐름이 발견될 거예요. 여러분, 어떠한 자기가 활동들을 쭉 해왔는지를 보다 보면 자기가 자신 있는 활동, 또 구체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많이 보일 거예요. 그 중에서 꼭 자기가 쓰고 싶은 소재를 골라서 쓰면 아마 자신 있는 지망이요서가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소재가 없는 것 같다고요? 나는 활동을 안 한 것 같다고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했던 과제나 혹은 발표,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했다면 그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요. 회장, 부회장 등 임원 활동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봉사활동인데요. 지망이요서에서 일본 대학은 한국 대학과 달리 인성 영역이 따로 없어요. 근데 봉사활동을 소재로 할 경우에는 인성 영역에 대한 장점도 부각시킬 수 있고 자기가 꿈에 관련된 그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은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진정성 있는 소재를 고르는 거예요. 여러분, 누구나 쓸 수 있는 스토리 쓰고 남들이 추천해주는 스토리 쓰면 결국엔 그게 지망이요서에서 다 들통나기 마련이에요. 자신만의 스토리를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쓰기입니다. 어떠한 스토리를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. 그냥 뻔한 스토리를 나열한다기보다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내용, 그 세세한 부분을 적어야지만 내가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면접관들이나 학교 측에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화시켜라라는 것입니다. 다섯 번째, 다양성을 추구하되 개연성을 잃지 말자입니다. 여러분, 아무리 했던 활동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? 그 중에서 두세 가지만 골라서 어울리는 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소재를 골랐다면 그 다음 소재는 그 앞의 소재와 조금 더 연관된 내용, 대신 조금 더 탐구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해요. 어떤 소재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탐구적인 자세로 심화된 학습을 했다면 그 과정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. 저는 문과 2부, 즉 경제학부인데요. 저는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교육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소재를 먼저 적고 그 이후에 교육경제학, 또 교육경제학 중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았어요.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학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교육경제학, 그 다음 초등교육까지 이렇게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다른 꿀팁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학교 특징이나 왜 그 학과를 골랐는지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. 면접 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망이요서에서 자수를 낭비할 필요는 없겠죠? 그리고 꼭 중요한 부분, 존댓말로 지망이요서를 적는 분들이 많은데요. 그거는 지망이요서에서 정해져 있는 자수를 낭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논문체, 대아류체나 다형을 사용하시면 더 자수를 아낄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일본어 문법이나 뉘앙스 실수는 절대 안 돼요. 여러분, 아무리 지망이요서라고 해도 그 속에서 자신의 일본어 실력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문법 실수나 또 맞춤법 실수는 꼭 피하는 것이 좋겠죠? 그리고 수식어 없거나 애매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. 두 번 나열해서 쓴다거나 혹은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 지망이요서를 읽는 입장에서는 확연하게 그 주장이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스텝 2. 지망이요서 설계입니다. 자신의 꿈을 명확하고 또 구체화시켜서 적는 것이 중요해요. 그게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그러면 그런 꿈이나 장래희망을 가지게 된 계기나 활동이 있다면 적어서 그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겠죠? 세 번째, 학과 선정 이유입니다.
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이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, 그 전공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. 그 다음에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신이 그 전공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, 어떤 관심을 보이면서 어떠한 책을 읽거나 혹은 논문을 찾아보거나 자신이 해왔던 노력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일본 유학 이유랑 학교 선정 이유입니다. 내가 왜 꼭 일본 유학을 해야 하는지 또는 이 학교에 왜 와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마지막 부분에 적어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스텝 3. 첨삭입니다. 이제 지망 유서를 다 적으셨다면 믿을 만한 지인에게 조언을 받아보세요. 여러분, 첨삭을 맡기는 것보다는 조언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자기의 표현으로 바꿔서 한 5번 정도는 다시 적어보는 게 아마 지망 유서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또 꿀팁은 면접 질문 함정 파놓기입니다. 여러분,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망유서의 모든 내용을 담아버리면 면접에서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함정을 파놓아서 면접에서 할 이야기를 남겨놓는 것도 중요한 꿀팁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, 만약에 시사적인 정보나 어떠한 지식을 담아놨다면 그게 최신 정보로 항상 체크해서 바꿔놓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일본대학 합격하는 지망유서 꿀팁을 알아봤는데요. 저도 실제로 이 방법으로 도쿄대학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꿀팁들을 마구마구 사용하셔서 지망유서를 적어보신다면 원하시는 대학, 학과에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럼 다음 영상에서